안녕하세요, 김주일스예요. 비단잉어들이 살고 있는 둔벙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흥미롭습니다. 쟤만 아니라면 마음도 편할 텐데. 아니, 여기 있다가 언제 차까지 쫓아온 거야? 참네. 아무튼간 방해꾼을 물리치고 오늘도 둔벙에 도착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새로운 시도는 언제나 짜릿한 법. 하지만 오늘도 둔벙에는 비단잉어는 보이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올챙이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요 검은색 점들이 죄다 올챙이에요. 와, 이거 몇 마리나 될까요? 논 전체가 700평인데 AI의 도움을 받으니까 대략 25만 마리에서 50만 마리의 올챙이가 살고 있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논 하나에 홍천의 인구수보다 5배는 되는 양의 올챙이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떼양볕이 내리지 않은 날이라 온도를 한번 재봤는데요. 뭐야? 32도가 나와요? 32도면 물고기들도 위험할 수 있는 온도인데? 근데 걱정은 없습니다. 한 뼘만 깊게 들어가서 온도를 재보면 짜자잔 26도 최적의 온도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렇게 떼양볕이 내리쬐고 있지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던 건 올챙이뿐만 아니라 풍년새우가 여기저기에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풍년새우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서 26도가 넘어가면 거의 뻗어버리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저기에 풍년새우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둔벙의 물은 혼탁하기 때문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살짝만 수심이 깊어져도 온도가 팍팍 떨어져요. 아무튼간 맹렬한 더위에도 온도 걱정은 없습니다. 와, 온도 재려고 잠깐 손 넣었다 뺐더니만 엄청난 양의 물벼룩이 움직입니다. 요렇게나 많은 물벼룩들이 죄다 비단잉어의 맛있는 한 끼 식사가 되는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비단잉어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저기 보이시나요? 조만한 거 하나 지나가죠? 아무래도 온도가 높다 보니 올챙이와는 다르게 비단잉어들은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눈이 빠져라 찾아야 되는데요. 우와, 엄청나게 커진 비단잉어. 지난번 영상보다 훨씬 커져서 원근감이 있는데도 올챙이와 비슷한 크기인 게 보입니다. 오, 풍년새우 또 지나가고. 그래도 이거 논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애들이 잘 안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곳에서 정말 눈 빠지게 찾고 있습니다. 저기 한 마리 또 보이죠? 근데 하나같이 크기가 무지하게 커졌어요. 집에서 키우면 절대 이 속도로 키우지 못합니다. 이 녀석들이 이렇게나 빠르게 자랄 수 있는 건 물론 좋은 환경 탓. 물고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크기가 커진다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단잉어 역시 주변 환경에 맞춰 자기 몸의 크기를 조절하는 대표적인 물고기인데요. 여기는 환경도 크고 온도도 좋고 먹이는 주변에 널려 있으니까 쟤네가 저렇게 빨리 클 수 있는 거예요. 자, 투입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개체들이 잘 살아있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시간인데요. 첫 번째,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린 올챙이에 관한 이야기. 전 올챙이가 이렇게나 많은 관심을 가질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개구리 많이 키웠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요약하자면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의 내용은 올챙이가 저렇게 많은데 물고기가 살겠냐. 조금 선을 넘는 댓글은 거의 망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둔벙에 이렇게나 많은 올챙이는 결코 사냥을 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나무 쪼가리나 빨아먹고 있죠. 올챙이는 자연환경에서 철저하게 포식자가 아닌 비식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얘네들은 분해자의 역할을 합니다. 설명드리자면 무언가를 사냥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필름이나 이끼 등을 저 조그만한 입으로 갉아먹고 또는 죽은 물체가 빨리 환원될 수 있도록 잘게 쪼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올챙이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는 것,
그건 이미 죽은 물고기거나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그런 녀석들을 먹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 쟤는 발색도 나왔네요. 방금 지나갔는데. 와, 진짜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입니다. 이게 한 번 놓치면 찾을 수가 없는데, 저기 딱 정가운데 보이시죠? 저기 무늬도 나왔어요. 검정색 무늬. 저 튀어간다. 아무튼간 그러한 올챙이에 대한 오해는 멈춰주세요. 얘네들은 무해한 동물들입니다. 자, 그럼 온 김에 사료도 한번 줘볼까요? 올챙이 환장하겠죠? 역시나 운동 능력이 좋지 않고 위에 떠다니는 거나 갉아먹는 올챙이들, 사료에 바글바글하게 몰립니다. 비단잉어도 크기가 조금 더 커지면 이렇게 몰릴 거예요. 요 귀여운 입과 뚱뚱한 몸으로는 아무것도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나무 쪼가리 빠는 게 요 녀석들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본격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시간인데요. 논에다가 뭐하러 비단잉어를 키우는가? 이거 너무 양육강식 아닌가? 라는 질문. 제가 연못을 만들고 의외의 문의들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 연못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아쿠아포닉스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연못을 운영하고 식물들을 키우는 걸 보고 답답한 농민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시설에서 재배되고 있는 아쿠아포닉스는 시설 시공 단가가 몇 억부터 시작할 정도로 정말 많은 양의 돈이 드는 그런 재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 양쪽 재배가 둘 다 되지 않고 물 관리가 전혀 안 된대요. 아쿠아포닉스라는 개념 자체는 별게 아닙니다. 그냥 수조에다가 양파 올려놓으면 그게 아쿠아포닉스예요. 근데 그게 규모가 커지면 어려워지는 거죠. 저 방금 발색 나온 비단잉어 지나갔는데 이 능력 없는 카메라 감독이 또 놓쳤습니다. 찾았다. 와, 넣은 지 일주일 만에 발색이 나와요. 발색 제 눈에만 보이는 거 아니죠? 저기 검은 점 보이죠? 풍년새우다. 저기 점. 오! 보이죠? 지느러미 쪽에, 등 쪽에. 둔벙에 넣은 지 딱 6일 차인데 무지막지하게 빠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뭐 안 봐도 물벼룩 엄청나게 먹고 있겠죠? 이쯤에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니, 말이 중간에 좀 샜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자, 이건 다음 날입니다. 그런데 시골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논이 없는 데가 없죠.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논은 생태계 보고라고도 불릴 정도로 동물과 식물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춰둔 곳입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단순히 벼만 키우는 건 좀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어요. 논에는 물과 벼만 있는 게 아니고 생태적으로 완벽한 구성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올챙이보다는 저런 애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쟤네가 물고기 킬러거든요. 연못을 운영할 때 수초를 꼭 심어야 되고 그 수초가 수면의 70%가 될 때 물이 안정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기가 막히게도 논에는 식물을 심을 필요가 없고 이 벼는 알아서 자라면서 조금만 지나면 70%가 훨씬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아쿠아포닉스의 가장 큰 적인 수질 관리는 애초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말로 개꿀이죠. 모도 심은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만큼 자랐거든요. 제 시도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논에서 쌀뿐만 아니라 물고기들도 같이 키울 수가 있고 농가의 부가소득도 같이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 농가 살리기가 약간 밈처럼 돼버렸는데 이게 진짜 농가 살리기 아닐까요? 그리고 비단잉어를 논에서 키우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도 있지만 이건 다음에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공개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와, 엄청나게 커졌다 진짜. 이거 황금 아니고 논에 넣은 일주일차 비단잉어입니다. 압도적인 성장 속도. 얘는 크기를 보아하니 좀 작은 게
금붕어 아닌가 싶은데 제대로 안 보여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간 얘도 커졌어요. 그러니까 올챙이에 대한 걱정은 덜어두셔도 되고요. 굳이 논에다가 치어들을 넣는 것도 궁금증이 어느 정도는 해결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와, 진짜 커졌어요. 쟤는 등에 무늬가 나왔습니다. 대박이죠? 워낙 멀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가까이서 잡아보면 2cm나 3cm 중간 정도 될 거예요. 풍년새우가 암컷인 줄 알고 쫓아갑니다. 저렇게 까불고 있는 풍년새우도 잉어가 조금만 커지면 아주 좋은 한 끼 식사가 될 거예요. 옆에 또 있네요. 얘는 좀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요. 얘는 또 옆에 있던 다른 녀석.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수온이 높지 않은 탓인지 올챙이들이 잘 보이지 않네요. 와, 얘는 벌써 올챙이보다도 커졌어요. 아니, 보면 볼수록 괜히 황금잉어 가물쳐못에다 넣었습니다. 그거 잡기 힘든데. 오늘도 이렇게 올챙이들을 위한 사료를 뿌려줬고요. 사실 얘네들은 사료가 없어도 벼에서 나오는 유기물이나 바이오필름 같은 박테리아를 먹기 때문에 알아서 커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뭐 누가 제 말하는 거 아니랄까봐 어디서 커다란 청개구리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옆에는 커다란 참개구리도 하나 지나가네요. 금개구리나 좀 나오면 좋겠는데. 아무튼간 비단잉어들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여기저기 멀리 한 마리씩 있어가지고 저기도 두 마리가 있는데 촬영이 쉽지 않습니다. 둔벙에는 사료를 뿌려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크기가 좀 커지면 알아서 둔벙 쪽으로 몰릴 겁니다. 자, 그러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건 해소가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쟤도 무늬 나온 거 보이시죠? 이게 멀어서 그렇지 가까이에서 보면 훨씬 큽니다. 엄청난 성장 속도예요. 오늘의 온도는 또 24도가 나오네요. 버라이어티한 논둔벙. 수중 촬영을 시도해봤으나 보이지 않습니다. 방금 지나갔는데 저밖에 못 봤죠? 올챙이가 자라 개구리가 되고 벼가 좀 자라면 내부가 보일 거예요. 비단잉어도 색깔이 나올 거고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질수였어요. 뿅. 조기. 엄청 빠른 비단잉어. 지금 줄스클럽에서는 이맘때만 잠깐 나오는 초당 옥수수를 공동 구매 중입니다. 구워서 먹을 수도 있지만 생으로 먹어도 아주 맛있는 초당 옥수수 특품. 엄마. 작년에 옥수수 맛을 본 비바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요. 걔가 안 먹는 게 없어. 알뜰하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질수였어요. 뿅. 내려놓고 와. 내려와. 밑에서 줄게. 간식 먹자. 빨리 와.